여러분, 매달 32만 원씩 5년이면 1,920만 원입니다. 신청만 했어도 이 돈이 여러분 통장에 들어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수만 명이 이 혜택을 모르거나 사소한 실수로 자격을 놓쳤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기초연금은 소급이 안 되기 때문에 한 번 놓치면 그 돈은 영영 돌아오지 않습니다. 서울 중랑구 김정순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작년 11월까지 매달 32만 원을 받으셨지만 올해 1월부터 0원.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아들이 잠시 맡겨둔 500만 원이 심사 시점에 통장에 있었던 겁니다. 본인 돈이 아니어도 제도상 재산으로 보고 소득 인정액에 합산됩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2025년부터 일부 기준이 완화돼 예전에는 탈락이었던 분들도 다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실제로 부산 해운대구 박영호 어르신은 2023년에 보험해약금 1,200만 원 수령으로 탈락했지만 2025년 3월 재신청에 수급 자격을 회복했습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서울, 부산, 전북, 강원 등 전국 8개 지자체에서 복지상담사로 일하며 기초연금 탈락자 재신청과 신규 신청을 수백 건 이상 도왔습니다. 현장에서 본 결론은 단 하나, 지금 선택하면 받을 수 있고 미루면 그만큼 손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기초연금 자격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탈락을 막는 9가지 방법, 안정수급을 위한 5가지 준비, 그리고 신청, 서류 루틴과 보완 제도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끝까지 들으시면 당장 오늘부터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분명해집니다. 이제 첫 번째 단계, 소득 인정의 구조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소득이 적으니 받을 수 있겠지가 아닙니다. 제도를 이해하지 못한 채 기다리면 수급 탈락 통보를 받는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구조를 아는 게 받을지 못 받을지를 가르는 첫 번째 선택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이라는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이건 두 가지가 합쳐진 값입니다. 하나는 소득평가액, 월급, 연금, 임대료처럼 매달 들어오는 돈입니다. 다른 하나는 재산의 소득 환산액, 예금, 부동산, 전세보증금 등 가진 재산을 연 6%로 계산해 매달 버는 돈처럼 환산합니다. 서울 강북구 최모 어르신은 예금 4,500만 원과 월세 수입 25만 원이 있었습니다. 예금은 매달 22,500원으로 월세와 합치면 47만 5천 원의 소득 평가액이 생깁니다. 이 금액이 다른 소득들과 합쳐져 단독가구 기준 218만 원을 넘어서면서 탈락이 결정됐죠. 부산 해운대구 박영호 어르신은 전세보증금 8천만 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집 사는 데 필요한 돈이니까 상관없다 생각했지만 주거용 재산 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3천만 원이 소득 환산액으로 매달 15만 원 추가 소득으로 계산됐습니다. 그 결과 부부가구 기준 348만 원을 초과했습니다. 전북 전주시 장모 어르신 사례는 배우자 합산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아내 명의로만 신청했는데 남편의 국민연금 90만 원과 월세 수입 30만 원, 예금 1,500만 원이 전부 합산됐습니다. 기초연금은 부부 소득 재산을 무조건 합산하니 한쪽만 좋고도 전체 가구가 탈락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구조를 지난 10년간 지자체 복집과 국민연금공단 심사 현장에서 수백 번 계산해봤습니다. 선택은 단순합니다. 구조를 이해하고 지금 맞추느냐, 모른 채 심사날을 맞느냐. 이제 이렇게 계산된 구조가 어떻게 실제 탈락으로 이어지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겠습니다. 이걸 보면 여러분은 그때 알았더라면 이라는 후회를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사례를 보면 왜 지금 바로 선택해야 하는지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첫 번째, 전세보증금 때문에 탈락한 서울 강북구 최모 어르신. 전세보증금이 1억 2천만 원이었는데 주거용 재산 공제를 빼고 남는 5천만 원이 매달 25만 원의 소득 환산액으로 계산됐습니다. 여기에 다른 소득이 합쳐져 단독가구 기준 218만 원을 넘었습니다. 본인은 집값 오른 건 내 잘못이 아니잖아 라고 하셨지만 제도는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선택 포인트, 전세보증금이 기준에 걸릴 수 있다면 지금 구조를 조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배우자 소득 합산으로 탈락한 전북 전주시 장모 어르신.
아내 명의로 신청했지만 남편의 국민연금 90만 원, 월세 수입 30만 원, 예금 1,500만 원이 전부 합산돼 부부가구 기준 348만 원을 초과했습니다. 본인은 서류를 나눠서 내면 줄줄이 합산될 줄 몰랐다고 하셨죠. 선택 포인트, 부부 중 한 명이 신청하더라도 재산과 소득은 무조건 합산됩니다. 세 번째, 보험 해약금으로 탈락한 강원 춘천시 박모 어르신. 보험을 해약하며 1,500만 원을 일시금으로 받았는데 이 돈을 손주 결혼식 축의금과 병원비로 썼어도 5년간 재산 급변동으로 기록됩니다. 기초연금은 돈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로 계산하니 변동 전후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선택 포인트, 목돈 수령 계획이 있다면 심사 시기와 금액을 꼭 맞춰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사례에서 공통된 결론은 간단합니다. 모르면 당하고 알면 피한다. 저는 지난 10년간 수백 명의 탈락자와 마주하며 후회하는 말 한 가지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알았더라면 미리 조정했을 텐데.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순간이 그때가 될 수도 있고 살아난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지금입니다. 이제 이런 탈락을 미리 막기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9가지 위험 요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수급이 끊길 수 있습니다. 서울 중랑구 박모 어르신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아들이 "아빠, 이 돈 잠깐만 맡아줘" 하며 1,000만 원을 보내줬는데 그게 화근이 됐습니다. 심사 시점에 통장에 그대로 있었고 결국 본인 재산으로 계산돼 기초연금이 끊겼어요. "내 돈도 아닌데 왜?" 하셨지만 제 돈은 이유를 따지지 않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김모 어르신은 손주 학자금을 모아둔 적금을 해지해 본인 계좌로 옮겼습니다. 시기가 하필 심사 직전이라 그대로 재산 변동에 잡혔죠. 전북 전주시 최모 어르신은 집을 아들에게 시세보다 훨씬 싸게 넘겼다가 증여로 기록돼 소득 환산액이 치솟았습니다. 사업자 폐업 신고를 안 한 경우도 많습니다. 강원 춘천시의 한 어르신은 분식집 문을 닫았는데도 사업자 등록을 그대로 두었다가 사업 유지중으로 분류돼 예상 소득이 합산됐죠. 자동차는 일대까지만 괜찮은데 서울 강북구 이모 어르신은 시세 1,800만 원짜리 SUV와 경차를 함께 보유해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보험 해약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춘천시 박모 어르신은 1,500만 원을 해약금으로 받았다가 5년 된 기록에 남아 수급이 중단됐습니다. 자녀 명의 통장을 쓰거나 월세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심사에서 확인되면 소급 탈락입니다. 그리고 토지 매매, 주택 매각, 큰 예금 이동 같은 재산 급변동은 5년 동안 심사에 반영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제가 지난 10년간 실제 심사표를 들여다보며 이 항목 하나 때문에 탈락이구나 하는 순간을 수없이 봤기 때문입니다. 하나하나는 별일 아니어 보여도 심사에서는 탈락을 만드는 결정적인 트리거가 됩니다. 반대로 기초연금을 오래 안정적으로 받는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심사 직전에 허둥대지 않습니다.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죠. 전북 전주시 김모 어르신은 혼자 산다고 생각했지만 주민등록상 분리된 배우자와 실질적 부부로 판단돼 부부 기준이 적용됐습니다. 만약 기준을 미리 알고 부부 모두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관리했다면 탈락을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강원 춘천시의 한 어르신은 2020년에 이미 차량을 일대만 남기고 예금을 생활비 통장과 저축 통장으로 나눠두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심사에서 재산 변동이 전혀 없었고 안정적으로 수급이 이어졌습니다. 서울 강북구 이모 어르신은 시세 2천만 원짜리 차량을 900만 원 경차로 바꿨습니다. 시세가 낮아지니 환산액도 줄어 기준을 맞출 수 있었죠. 부산 해운대구 박모 어르신은 영업을 접자마자 사업자 폐업 신고부터 했습니다. 덕분에 예상 소득이 잡히지 않아 무사히 수급을 이어갔습니다. 경기도 수원시의 한 어르신은 손주 학자금 통장을 자녀에게 돌려주어 심사에서 실사용자로 판정받는 일을 막았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낀 건 안정수급자들은 공통적으로 서류 흐름이 깔끔하다는 겁니다. 통장 입출금 내역이 목적별로 분리돼 있고 재산 변동이 최소화돼 있어 심사관이 확인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탈락자들은 직전 1, 2년에 큰 재산 이동이 집중돼 있었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건 번거로울 수 있지만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연금이 끊기지 않고 심사 때마다 마음 졸이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본 수급자 중 가장 오래 안정적으로 받은 분은 심사 직전에도 나는 걱정 없어 라고 웃으며 주민센터를 다녀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몇 년 전부터 차근차근 대비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준에 맞춰 재산을 정리해놨더라도 신청을 안 하면 기초연금은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수십 번 봤습니다. 받을 자격이 충분한데도 나라에서 알아서 주는 거 아냐? 하고 기다리다가 몇 년씩 날려버린 경우를요. 서울 중랑구 김정순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2019년에 이미 조건이 충족됐지만 신청을 안 해서 2022년에야 수급을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받았을 수백만 원은 돌려받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기초연금은 소급 지급이 되지 않거든요. 신청할 땐 준비물이 꼭 필요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내역서, 금융자산 전수조사 동의서, 누락계좌 확인서, 다른 복지제도와 중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까지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접수가 반려되거나 심사가 지연됩니다. 부산 해운대구 이모 어르신은 건강보험료 내역서를 안 가져가서 다시 방문했고 그 한 달 동안 연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강원 춘천시 최모 어르신은 제가 만들어드린 서류 체크리스트를 들고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한 번에 접수하고 다음 달 바로 연금이 나왔습니다. 차이는 준비였죠. 그리고 또 하나, 상담은 꼭 예약을 하고 가야 합니다. 전북 전주시 박모 어르신은 예약 없이 갔다가 대기만 3시간, 상담은 5분으로 끝났습니다. 담당자가 바뀌면 설명이 누락될 위험도 큽니다. 예약을 하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서류 검토도 꼼꼼히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접수 후에는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 완료 문자가 와도 중간에 추가 서류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연락을 놓치면 심사가 중단되고 그 기간만큼 수급이 늦어집니다. 이 모든 과정을 알고 있으면 선택이 분명해집니다. 오늘 당장 예약을 하고 서류를 챙기느냐, 아니면 또 몇 달을 기다리느냐, 결과는 여기서 갈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초연금이 당장 어렵거나 기준을 조금 넘는 분들이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제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권했던 보완제도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조금 넘어서 기초연금을 당장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자리에서 체념하지 마세요. 제가 지난 10년 동안 현장에서 느낀 건 기초연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더 있습니다. 전북 전주시 최모 어르신은 기초연금이 탈락되자 제가 권한 주택연금을 선택했습니다. 시가 2억 5천만 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매달 85만 원을 받기 시작했고 연금 공백이 생기지 않았죠. 강원 춘천시 박모 어르신은 농지연금을 활용했습니다. 경작을 그만둔 6,000평의 농지를 담보로 매달 70만 원을 받으면서 병원비와 공과금을 걱정 없이 쓸 수 있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이모 어르신은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공원 환경지킴이로 월 27만 원의 수입을 얻었고 그 돈으로 전기 가스 요금을 해결했습니다. 서울 강북구 장모 어르신은 기초연금이 0원이었지만 주거급여 28만 원과 생계급여 35만 원을 합쳐 매달 63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4가지 제도는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병행이 가능하고 조합에 따라 매달 50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추가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 제도들을 안내하고 신청서 작성까지 도와드린 경험이 많습니다. 그리고 경험은 늘 같았습니다. 생활이 안정되고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죠.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3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가구 기준표를 만들어 본인의 소득 인정액을 직접 계산해 보세요. 둘째, 최근 5년간의 재산 변동 내역을 메모해 두세요. 셋째, 오늘 안에 주민센터 복지상담 예약을 하세요. 이 3가지를 오늘 선택하느냐 미루느냐에 따라 1년 뒤 여러분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부모님, 친척, 경로당 지인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제가 현장에서 본 가장 빠른 변화는 지인 한마디에서 시작됐습니다. 서울 중랑구 김정순 어르신도 경로당 친구의 권유로 재신청했고 덕분에 다시 바뀌어됐어요 라는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그 말이 여러분에게도 들려오길 바랍니다.